예, 뉴스톱10이 뽑은 이유입니다. 직진 윤석열 총장이지만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서초동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 불편한 동거는 일단 끝이 났지만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십시오. 이게 어제 윤석열 총장의 퇴근길 포착된 사진인데 뭐 표정 하나에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오늘도 간부회의 있는데 이렇다 할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거취나 사퇴 여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거론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침묵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물론 조국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법무부는 물론이고 대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동반 사퇴는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의 의원들마저도 동반 사퇴로는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이전에는 그럼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적 부담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퇴했다고 해서 정치적 부담이 더 증폭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 사건에만 매달려서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퇴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명운을 걸고 이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해왔던 입장이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굉장히 세게 부는 것은 사퇴 이전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히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들의 어떤 조사라던가 구속영장 청구 또는 나아가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실질적인 소환 조사까지도 검찰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덜고 원칙대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 것이고요. 저는 장관 사퇴했다고 해서 검찰 수사팀의 부담이 더해졌다 이런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따라 물론 몇 가지 분수령이 있겠죠.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발부되느냐 또는 정경심 교수의 신병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런 몇 가지 분수령이 있겠지만 그 분수령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 수사를 끝까지 이끌어 나간 이후에 결과로 아마 판단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지나갔던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이게 어제 사진이고요. 이게 방금 전에 지나갔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진입니다. 이게 오늘 그 서초동 구름다리를 지나가는 식당으로 향하는 점심때 윤석열 총장의 물론 뭐 웃을 수 있는 분위기는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얼굴에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듭니다. 근데 정태현 변호사님, 장혜철 평론가님의 해석처럼 뭐 언젠 정치적 부담 없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남편 사퇴도 했고 그리고 부인이 저렇게 뇌종양 진단까지 가서 아프다는데 그 진짜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되겠어? 라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아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 여부는 그런데 사실 저를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우리 한번 돌이켜 보면 예. 지난 한 두 달 동안 전 국민들이 서로 많은 의견이 갈라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내놓는 수사 결과가 정경심 교수가 도양대학교 표창자 위조했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그 교사 재활할 때 돈 받았다. 만약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겨우 그 문제 가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단 말이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윤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하였고 구속된 그 조국 장관의 조카뿐만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나 또 저희 동생이 직접 어떤 공모했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거에 관해서 조국 장관도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 웅동학원도 단순한 채용 비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소송 사기라는 어느 정도 관여했던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나오면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수진 부장은 윤석열 총장 스타일상 뭐 거의 100%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보시나요? 윤석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예.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검찰이라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에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거나 예. 고조의 우려가 있거나 이러면 대부분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만 수사가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지금 정경심 교수가 계속해서 지금 뭐 뇌종양 문제 뭐 여러 가지로 호소를 하지만 검찰의 숙명은요, 인권을 고려하면서도 진실의 실체적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경심 교수처럼 계속해서 열람 시간이 너무 긴다든가 아니면 성실하게 조사를 받지 않아서 조사 시간이 너무 적다든가 이러면 검찰 수사가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미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으니까 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에 대한 예우는 안 해도 된다.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또 조국 전 장관이 조금이라도 국민의 실망, 우려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성실하게 부인이 조사받을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총장도 동반 사퇴해야 된다. 이거 같이 어리석은 논쟁이 없다고 봐요. 왜냐? 검찰의 본령이 뭐예요? 검찰의 본령 수사입니다. 예. 아니, 검찰이 수사해서 검찰총장이 물러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자는 써왔던 만약에 취재가 끝나면 기자 그만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물러나야 된다.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뭐 윤석열 총장은 본인 스타일이 그렇듯 수사는 원칙대로 간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사퇴에도 모친인 웅동학원의 박모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검토 중입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이현주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이 사퇴의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으로부터 모친으로 수사 확대되는 것 때문에 부담일 거라도 전망했죠. 네, 그렇죠. 근데 오늘 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조 전 장관 어머니가 지난 일요일에 서울로 올라왔네. 이거 검찰 소환 조사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웅동학원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조정 장관의 어머님이 이제 이사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조 장관의 동생이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해서 영장이 일단 기각되긴 했습니다. 근데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달해 준 사람들이 다 이미 구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돈의 흐름을 이제 검찰에서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어머니 계좌로 돈이 들어간 흔적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돈이 왜 그러면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 돈이 또 어떻게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처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 검찰이 한번 이제 이 어머니의 집에 대해서 압수색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아무도 없어서 결국 이제 압수색을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수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아마 이제 이 사장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아마 소환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사실 웅동학원 문제가 상당히 수사에 굉장히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마무리를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난 사태 전날 서울에 상경을 해 있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 아마 이런 사실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친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 전 장관 동생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때 뒷돈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뒷돈이 어머님 계좌로 흘러갔냐 아니냐를 두고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장현철 평론가님 언론 보도 하나가 더 있어요. 모친의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건데 아들이 사퇴하니까 사람들이 꽃도 보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머리를 삭발한 사람도 있었다. 아들 지지하는 촛불 집회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심경까지 토로했네요. 기본적으로 저러한 발언은 지금 아들인 조국 장관이 그렇게 큰 결격 사유가 없는데 사퇴를 했고 여전히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박모 이사장, 조국 전 장관의 모친에 대해서까지 소환 조사를 하겠느냐 좀 회의적이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만 예. 그 사이 드러난 언론 보도를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채용 비리의 대가 금액이 박모 이사장의 계좌까지 흘러간 내역을 검찰이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돈이 자금이 과연 또 어디로 쓰였는지 일부에서는 지금 웅동학원과 관련된 여러 자금이 사모펀드 투자금으로 변환된 것은 아닌지까지 지켜보고 있는 실정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모친 역시나 이제는 핵심 관련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이 이렇게 돼서 소환 여부까지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을 대상으로 조금 유감을 표명한다던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런 식의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온 가족이 의혹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서 좀 미안한 메시지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균형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앞선 어떤 유감이나 여러 의혹에 대한 내용은 이런 방국 지금 현재로서는 보도되지 않고 있고 그저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줘서 감사하다. 촛불을 보고 힘을 얻었다. 이것은 정경심 교수 측에서 지금 주진우 기자를 통해 본인의 투병 사실을 알린 것과 마찬가지로 장관 사퇴 이후에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메시지들이 제가 맨 처음 언급한 것처럼 지지층 결집에는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만 이 중도층의 동정 여론을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런 여론전이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무적인 고민도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친 소환도 검토한다는 검찰의 관련 얘기도 그렇고 사퇴 이후에도 남은 수사는 또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 정태현 변호사님 같이 보시면 왜냐하면 자산관리인이 오촌 조카가 주범이고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가족은 피해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 회장은 정경심 교수다라는 파일까지 있던데요. 그래서 네,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그 한투증권 PB를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조카인 조범당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코링크에 그 투자할 당시에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게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가치는 전혀 없는 거고요. 예. 다만 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B 설립 당시에 돈을 투자를 했고 또 그 뒤에 동생 이름으로 투자되고 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또 투자된 회사들을 직접 챙겨보는 그런 점들이 눈에 나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하게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점도 검찰이 철저히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주진 부장, 아까 윤석열 총장이 영장도 정경심 교수 청구할 거고 동생에 대해서도 재청구할 거다라고 수사 원칙대로 간다고 전망하셨잖아요. 네. 그럼 조만간 자연인 조국 교수에 대한 것도 곧바로 이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겠네요. 네. 조국 전 장관의 직접적인 소환 조사가 이 수사의 정점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시절부터 조국 장관도 알 수 있을 것이란 내용.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정경심 교수라든지 이런 각종 영장에 공무원법 위반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충분히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부를 수밖에 없죠. 예. 그렇다면 제가 검찰을 출입해본 경험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예.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경심 교수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아하. 정경심 교수부터. 왜냐하면 이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요. 괜히 검찰이 재청구 문제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남동생에 대해서는 그 영장 발부 문제 보고 그리고 재청구 문제 검토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도 11월 첫째 주 정도 네,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죠. 그래서 사모펀드 문제 이것을 공직자로서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모펀드가 2017년 5월 민정수석 부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정보, 역할 이런 걸 활용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대 각종 그 인턴 증명서 같은 거 위조. 이거는 직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답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예. 검찰은 뭐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 그게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도 계속 윤 총장의 거취 얘기는 서초동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여권발 동반 퇴진론 때문이겠죠.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좀 간헐적으로 정치권에서나 광장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퇴진안을
어떤 이유도 없고 만약 그러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현재 검찰 수사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할 일이다. 박지원 의원도 뭐 동반 퇴진론은 전혀 뭐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번 수사가 끝나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 총장도 어떻게 하든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저는 윤 총장이 계속적으로 검찰총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조국 전 장관은 뭐 특수부 없애고 뭐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결국 검찰이 정권으로부터의 중립적인 어떤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동안 정치 검찰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 하면 결국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따라서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자들을 수사했던 이 전력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바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만약에 이번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퇴진한다고 하면 결국은 또 검찰이 어떤 면에서 정치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완전히 검찰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검찰개혁은 현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결국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룬 것은 윤 총장이 남아서 정말 있는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도 제대로 하고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검찰이 개혁되었구나, 정치 검찰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바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는 바로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직진 윤석열 총장 얘기 그리고 모친까지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서초동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